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라면 저라면 자퇴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저라면 자퇴합니다. 진짜로. 저라면은 바로 자퇴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야 무슨 자퇴를 하라니 무슨 소리야. 야 나 그러면 무슨 대학교 들어왔는데 지금 고졸되라는 얘기야? 네, 맞습니다. 자퇴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자, 저는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인데요 자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선배들이 계속 학교로 돌아온다. 우리 선배들이 어딜 가질 못한다. 우리 선배들이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자퇴하는 게 맞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자퇴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요즘 대학교 등록금 얼마인 줄 아세요? 대학교 등록금? 한 뭐 750에서 800 정도 합니다. 750이나 800 막 이렇게 막 합니다. 1년에. 그러면은 우선 800은 깔아놓고 시작하죠. 거기다가 자취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450 그냥 나갑니다. 450 그냥 나가요. 거기다가 뭐 그것만 합니까? 뭐 옷도 사줘야지, 뭐 핸드폰도 바꿔야지, 뭐 하죠. 그 다음에 뭐 연애한다고 막 까불대고, 뭐 무슨 자취할 때 또 무슨 여자친구 만나서 또 여행해야 되니까 또 뭐 알바한다고 그러면서 또 공부는 또 안 해요 또.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에 한 2,000 깨먹는 거예요. 자, 1년에 2,000 정도는 깨먹습니다. 알바 열심히 해도 한 1,200은 깨먹어요. 아무리 해도 그 정도는 깨먹습니다. 그러는데 나와 봐야 선배의 모습이 됩니다. 선배의 모습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더 다닌다? 그러면 한 6천만 원 깨먹는 거예요. 6천만 원 정도 깨먹고 못해도 4, 5천 깨먹고 나옵니다. 근데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죠. 근데 여유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마 대출을 받아서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학자금 대출을 내가 받든지 해가지고 내 이름에 한 3천, 4천 빚을 지고 시작하죠. 나와서 취업이 안 돼. 안 되니까 원서 쓰는 거 한 1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고시원 뭐 가고 뭐 고시하러 가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진짜로. 재테크적인 마인드로만 보면은 이름 없는 대학교와 취업률이 낮은 과를 나오는 거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재앙에 가까워요, 진짜로. 잘 한번 따져보면은 이게 체면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쪽팔리는 문제, 뭐 그 다음에 나도 쪽팔리고, 그리고 왠지 사람 구실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그냥 무작정 붙잡고 있는데, 이게 잡고 있는다고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진짜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연봉이 높고 아주 괜찮은 직장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을 들어가는 거는 고졸이 나은 경우가 많아요. 자, 농담이 아니고요. 대기업을 들어가기는 고졸이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졸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고졸 나와가지고 어떻게 무슨 취업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졸의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고졸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고졸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오히려 그냥 19, 20살짜리를 필요로 하는 직장이 많아요. 근데 25살, 26살짜리 대학 나온 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데가 훨씬 많다니까요. 자, 어린데 고졸이 필요한 직장이 많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근데 나이 많은 대졸을 필요로 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이거를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야, 너는 뭐 대학교 나와가지고 삼성물산 들어가가지고 뭐 연봉 뭐 6천 7천 받아놓고서는 왜 나보고는 그만두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너는 그러면 왜 대학 갔니? 너도 그럼 고졸하지. 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건 시기와 질투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는 서울대를 가고 누군가는 연세대를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나 우리 아들이나 우리 아이는 못 갈 수가 있어요. 못 갈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여긴 경쟁사회여가지고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경쟁을 무슨 수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괜히 내가 뭐 그 자존심이나 뭐 우리 애를 어떻게 고졸을 시켜라는 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원을 갖다 부어주고 졸업장을 하나 받았는데 결국에 공무원을 준비한다. 공무원 준비할 거면은 그냥 고졸 때부터 하세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 준비를 하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그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저도 대학교를 나왔고 방송에 있는 많은 분들도 다 대학교를 나왔지만은 대학교 전공이 정말 도움이 됩니까? 대학교 전공 교육이 정말 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든가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내가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우리 선배들이 딱 졸업해가지고 어디 가는지를 딱 보세요. 우리 선배가 어디 가는지를 딱 봤을 때 답 안 나온다 싶으면은 저 같으면 솔직히 자퇴하는 게 맞습니다. 자퇴를 해서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빚을 안 짓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생활이 윤택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농담이 아니고 고졸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갈 길을 찾습니다. 진짜로. 차라리 전문대가 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전문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4년대, 인문계, 지방대 나오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학비가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선배들을 보세요. 선배들을 봤을 때 선배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선배의 모습이 곧 나의 4년 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밥 안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거를 포기를 못하고 그냥 막 가다가 보면 결국에 공무원으로 가게 되는데, 공무원 지금 구급 지원자가 25만 명인가요? 뭐 25만 명 막 한 3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공무원으로 뽑아줄 수도 없어요. 뽑아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집안의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집안의 애물단지가 돼요. 그리고 또 고시 준비한다고 또 돈을 또 빼가요. 부모가 또 고시 준비한다고 또 한 3년 4년 또 돈을 막 갖다 주죠. 그러면 또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너무 문제가 많다, 헬조선이다 라고 욕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사회가 이렇게 1년 2년 만에 확확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 아무리 뭐 내가 취업을 해결하겠다 해도 당장 지금 30만 명 40만 명의 청년 실업이 없어지는 게 당장 하루 이틀 만에 될 리가 없어요. 천천히 바뀌는 거죠. 근데 그동안 나는 나이도 먹고 돈도 못 버는데 어떡할 거예요? 세상에는 약간의 허드렛 일이지만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대학교를 나온다는 거 이유로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고시 준비해도 1년에 막 1,000만 원씩 깨먹습니다. 학원은 안 다니나요? 학원 다니죠. 그래서 되면 좋은데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비정규직, 계약직을 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정규직, 계약직을 되게 무시하는데 저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취업 준비로 1년, 2년을 보내느니 차라리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라도 취업을 해서 경험을 하세요. 경험을 해서 경험도 쌓이지만 돈을 버세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 취업 준비한다고 너무 오랜 기간 마이너스를 계속 꼬라박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운 좋게 취업이 되면 다행인데 취업이 안 돼 버리면 그냥 이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고시 아니면 자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무슨 배수의 진을 치고 장수생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 정말 이거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야 너는 뭐 삼성 나왔고 너는 정규직이었잖아.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저라면 그 쉬는 시간, 그 쉬는 기간을 최소화해서 우선 돈을 벌자. 자, 제 마인드는 회사를 오래 다니라는 마인드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저도 옛날에 건설회사 다녔지만은 건설회사의 비정규직,
건설회사의 계약직 직원들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보다 연봉이 낮죠. 분명히 저보다 연봉은 낮아요.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회사원들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웬만한 회사원들보다 훨씬 많이 받는 비정규직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학력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연봉 막 4,000씩 받고 막 그래요. 4,500도 받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그럼 뭘 했냐? 그럼 아주 어릴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뛰면서 일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지고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들이죠. 물론 계약직의 비정규직이에요. 상관없죠. 어차피 회사 빨리 그만둘 건데. 저도 정규직이었지만 7년 만에 그만뒀는데 그러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정규직에 목맨다고 2년 3년을 허비하다가 빚만 지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서비스직, 영업직, 뭐 아니면 뭐 기술, 정말 뭐 목공이 되든지 목수가 되든지 뭐 배관을 뚫든지 아니면 뭐 벽지를 잘 바르든지 이런 거 하면은 돈 많이 법니다. 몸은 조금 고생하겠죠. 몸은 조금 고생하지만 그걸로 돈을 우선 버세요. 벌고 뭘 하라고 하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거지처럼 살으라. 거지처럼 살면서 아껴보세요. 아껴보면 분명히 돈이 남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남기세요. 돈을 남겨서 그거를 투자를 하라. 투자라는 거 꼭 부동산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 뭐 비트코인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많이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시급이 높은 걸 하시면 돼요. 자,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기술을 배우더라도 시급이 높은 걸 하세요. 시급이 높은 거를. 저도 건설회사에 있었지만은 저보다 연봉 더 높은 그 노가다 아저씨들 많았어요. 그 아저씨들 그렇게 일 많이 안 합니다. 목수 같은 경우는 시급이 진짜 세거든요. 제가 시급 8,000원 받을 때 목수분들은 하루에 막 30만 원씩 벌어요. 진짜로. 그 건축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벌어요. 진짜로. 1년에 한 달에 1,400 벌어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6시 칼퇴하고 막 그래요. 진짜로. 저는 막 남아서 막 계속 야근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장의 그 네임밸류와 이런 거를 따지지 마시고 시급을 따지시고 안정성을 따지지 말고 우선 돈을 벌자. 돈을 벌고 악착같이 거지처럼 한번 모아가지고 돈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불려가지고 그 직장을 빨리 때려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첫 직장이 부자가 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착착착착 대학교 나오고 뭐 토익 따고 뭐 자격증 따가지고 한 번에 팍 그냥 삼성 들어가고 현대 들어가는 애들도 많죠. 물론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그게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객관화를 하셔야 돼요. 객관화를 한 다음에 될 것 같으면 그냥 가는 거고 안 될 것 같으면은 빨리 접어야 된다. 빨리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접을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접어야지 기술직으로 가기 좋아요. 나이가 어린 건 대단한 메리트입니다. 나이가 어린 건 대단한 메리트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27, 28에 취준생 돼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대신에 20살짜리 취준생 데려갈 때 많아요. 진짜로 데려갈 때 많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얘기를 좀 세게 했는데 아까 분명히 경고했었죠. 경고했어요. 분명히. 이 방송을 부모님들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이 방송을 뭐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대기업은 절대 꽁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철저하게 지킨다? 순진한 생각을 버리세요. 물론 그러는 부서도 있겠죠. 그렇지만 몰래 카페에 모여가지고 다시 또 회의하고 슬금슬금 또 출근하고 그러는 데 많습니다. 또 분명히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첫 직장이 부자가 되는 것을 결정한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놀지 말자. 놀지 말자. 그리고 내가 대학교를 가고 취업 준비하는 것도 다 돈이다. 그 돈이라는 거를 마이너스 되는 거를 꼭 고려를 해서 내가 인생을 결정해야지 무조건 버티면 안 된다. 아시겠죠?